난 그동안에 무릎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뭔가 수술도 받으면서 치료를 했던 건데 이게 나한테 아무런 지금 도움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절골술 받고 나서 가장 불편해진 부분이 뭐냐면 그 양반다리를 못 하게 됐거든요. 절대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굳이 인공관절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 30대 후반에 양쪽 무릎의 연골판을 다 잘라내고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40대 때 다리 뼈를 깎는 절골술까지 받았는데 50대 후반인 현재 관절염 사기 진단을 받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10명 중 9명은 이제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구나 하고 체념하실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저와 만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의학적 진단은 여전히 사기지만 이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처음 무릎 아프셨을 때가 언제셨나요?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무릎을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반원상 연골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걸 뭐 제거하고 뭐 이런 어떤 시술을 받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가 언제, 나이가 어떻게? 그때가 40 막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통증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다 하셔가지고 수술을 했던 거죠. 어떤 수술 받으셨어요? 그땐 관절경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시는 수술이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했었죠. 반월상 연골을 어떻게 하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많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다 뜯어내는 제거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의료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어떤 걸 하시겠다 했는데 그냥 그렇게 받기만 했었죠. 그러면 그 수술을 결정하게 됐을 때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생각도 하셨나요? 아니 전혀 못했었죠. 일단 통증이 있는데 그게 원인이니까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 가장 아쉬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었죠. 당장에는 통증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으니까는요. 그랬던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부터 시작했던 게 양쪽 다리를 다 몇 번 정형외과에서 수술이든 시술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썩 좋지는 않은 거죠.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현재 예를 들면 다른 병원을 갔었을 때 어쨌거나 말씀하시기는 너무 이른 시기에 시술을 받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두 군데서 사실 듣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조금 내가 뭔가가 정말 잘못됐네 이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는 언제고 어떤 수술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러고 나서 오른쪽 무릎에 또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마찬가지로 연골이 뭐가 손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는 제 오른쪽 다리에 있는 거에서 연골을 채취를 해서 뭐 얼마간 배양을 했다가 다시 그거를 집어넣는 걸 한다 이렇게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 또 시술을 받았었어요. 절골 수술을 받고 나서 외관상으로는 좀 괜찮았나요? 미용적으로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몸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절대 편하질 못했어요, 실은. 그러니까 절골술 받고 나서 가장 불편해진 부분이 뭐냐면 그 양반다리를 못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활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제가 실은 이제 병원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실비가 없었는데 그 병원에 와서 하는 재활치료를 몇 번을 받아야 됐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안 해서 그랬나라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때부터는 양반다리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내온 거죠. 이제 그쪽 다리를 보면 지금 끝까지 안 굽혀지고 뭐 슬개골도 잘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으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수술을 받을 때는 당연히 무릎이 좋아지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했던 동작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서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펴고 앉았어야 되는 거. 일어날 때도 예를 들면은 왼쪽 다리로는 이렇게 딛고 일어나는 동작을 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짚고 일어났었죠, 일어날 때. 저랑 처음 뵀을 때는
관절염 사기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양쪽 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제 솔직한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57, 뭐 이럴 때였는데 빠르면 60 내지 65살에는 인공관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그동안에 무릎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뭔가 수술도 받으면서 치료를 했던 건데 이게 나한테 아무런 지금 도움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인공관절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네, 그냥 여길 순서처럼. 네. 그런데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수명이라는 게 어쨌거나 있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너무 빨리 한다면 또 언젠가는 또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뭐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좀 늦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무릎 때문에 삶에서 포기하게 된 것들이 있었나요? 많죠,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절골술을 기준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전거도 좋아했었고요, 어쨌거나. 자전거로 타러 다녔었고, 높은 산을 못 가더라도 뒷산이라도 등산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 됐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런 수술을 하면 이게 좀 더 호전이 돼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면 처음에 저에게 찾아오게 되셨을 때 몸 상태는 어떠셨나요? 그때는 이제 어쨌거나 오른쪽 다리 통증이 너무 심했었고요. 그 이전에 한 3개월 전에 정형외과에 가서 그러니까 무릎에다가 어떤 주사를 맞았었어요. 그랬는데 통증이 조금 완화될 뿐이고 크게 호전은 없었는데 그 주사 자체도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주사는 맞기 싫고 운동을 뭔가 좀 해볼까 하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던 차에 배너를 봤는데 제가 찾고 있었던 운동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거였죠. 그 연골이나 관절 문제만 계속 됐다가 이렇게 근육에 대한 접근을 하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보면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은 헬스장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다리로 헬스장을 잘못 가서 조금 더 무릎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재활 이슈가 있는 어떤 이런 케어를 받는다는 거가 관심사였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왔었던 거고요. 저는 만족도가 너무 좋죠, 선생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근육을 관리를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셨죠? 네. 지나셨을 때 현재 몸은 그때와 비교했을 땐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제가 하나 또 생각한 거는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는 무릎이면 무릎만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근육 케어를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전체적으로 다 몸이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어쨌거나 어렴풋이 느끼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있던 통증까지도 사라지는 걸 느꼈고요. 무릎은 뭐 당연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는 있고요. 예전과 비교해서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은 제가 처음 선생님 뵈러 왔을 때는 뭐 다리를 일단 절뚝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 걷는 거 보면은 많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절뚝거리질 않는다는 말을 일단 해요. 남들이 봤을 때도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는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혼자 걷질 못해서 난간을 붙잡고 팔 힘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단을 자세를 딱 잘 잡고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갈 정도가 됐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공관절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절대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근육 케어를 받으면서 몸이 호전되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꾸준하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케어를 하면 했지 저는 굳이 인공관절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수술로 잠깐 돌아가서 네. 수술을 결정하기 직전에 나를 만난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좀 열심히 좀 알아봐. 일단 어쩜 그렇게 아프다고 한 군데서 그렇게 급히 결정을 내렸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그 수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저에게 좀 뭐라고 하고 싶죠. 이제 거의 마지막 단인데요. 지금 반월상 연골 수술을 앞둔 사람, 그리고 뭐 인공관절 이야기를 듣는 사람, 뭐 이런 분들에게
뭐 조금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 제가 처음 이제 어쨌거나 반월상을 할 때는 벌써 20여 년 전 얘기니까 어쩌면 지금보단 정보가 더 부족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부지런히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병원도 찾아다니면서 해보시고요. 조금 이건 제 건방진 생각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병원 말고 최소한 종합병원급 이상 가서 좀 더 다양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수술은 정말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을 때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회복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무릎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자전거를 다시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그 정도만 해도 만족스러워요. 자전거만 탈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그러면 굉장히 많이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이 어떤 사람에게 닿았으면 좋겠나요? 무릎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는 게 본인이 아픈 부위가 다 아프고 힘든 게 맞기는 한데 무릎이 아프면 굉장히 활동적인 거 생활에서 제약이 많더라고요, 보면은요. 근데 저는 수술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제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졌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면. 물론 제가 저 자신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정말 무릎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제가 저렇게 섣불리 뭔가를 시도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서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회원님과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분이 처음 찾아오셨던 날을 떠올려 보면 다리를 심하게 쩔뚝이면서 들어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저조차도 재활보다는 병원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다 권해드렸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근육이완을 진행한 뒤에 제 예상보다도 훨씬 상태가 좋아지셨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뷰에서 들으셨듯 무조건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관리하면 된다는 확신으로 바뀌셨다는 점이 저는 가장 기쁩니다. 수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내 몸이 가진 회복력을 한 번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